이번 주에 레리 서머스라고 오바마 전 대통령 경제 고문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인플레이션 위험 경고한다. 또 인플레이션 막으려면 통화 긴축이 필요하다. 인플레이션 위험은 이제 현실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미 경제의 주된 위험은 이제는 경기 과열이죠. 오버히팅이라 인플레이션이다. 그리고 연준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계속 이렇게 물가 상승에 대해서 되게 일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겐하임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분이시고 예전에 구독자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때 한번 제가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위험은 이제 현실이다라고 워싱턴 포스트에 이제 글을 올렸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긴축을 해야 된다.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연준이 너무 좀 무리를 하는 거 아니냐. 내버려 두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JP 모건이 이번 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논쟁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끊이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 프레셔가 조금 완화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좀 있어요. 제가 저번 주 라이브 때도 언급을 했는데 럼버 가격 있잖아요. 구겐하임 때도 이제 다뤘던 내용이지만 이제 럼버 가격이 고점 대비 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구리 가격은 다시 떨어졌다 올라가긴 하지만 조금씩은 주춤하고 있고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헤드라인 뉴스에 뭔가 이렇게 자꾸 똑같은 논조의 쏠림 형상이 좀 심해지는 경우에 보통 이제 그 자산에 대한 약간 변곡?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쩌면 헤지펀드라든지 이런 글로벌 매크로라 그러죠. 그것이 어떤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포지션을 잡은 다음에 그걸 계속 액티브하게 리밸런싱하는 그런 전략들인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보통 이제 이익 실현 욕구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JP 모건이 비슷한 내용을 또 다뤄줘가지고 제 생각에 꼭 내피셜만은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 주 동안의 시장을 좀 짧게 한번 훑어볼게요. 인플레이션 논쟁이 계속 이제 격화되고 있죠. 격화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 오바마 정권 때 재무장관 레리 서머스라는 분이 워싱턴 포스트에다가 이제 inflation risk is real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현실이다. 더 이상 부정하지 말라는 얘기고 JP 모건도 한편으로는 좀 동의를 하고 있어요. 어떤 점이냐면 인플레이션 가격 상승 위협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건 하드 팩트이기 때문에 여기 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해석이죠. 이런 가격 상승의 압력이 그렇다고 해서 연준으로 하여금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과거처럼 뭔가 이렇게 프리엠티브하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만큼 갑자기 금리 인상을 2023년께나 돼야 한다고 했는데 그걸 앞당길 만큼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것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레리 서머스 의견에 동의를 하지 않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긴축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이제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요즘 저희도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지인도 미국에 있는데 갑자기 잡을 바꾸고 있다 그랬잖아요. 부동산 중개업자로 그만큼 이제 미국 주택 시장이 굉장히 핫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좀 부동산이 미국뿐만 아니라 다 뜨거운데 근데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 올해 4월에 미국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전월 대비 2.7% 감소했대요. 585만 채로 했는데 연중 조정해가지고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문가들의 컨센서스보다 이제 비팅을 했냐 아니면 하회를 했냐가 중요한데 이건 그만 생각보다 안 나온 거죠. JP 모건에서 얘기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주택 판매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가 나왔는데 신규 주택하고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신규 주택 착공하는 거죠, 공사를. 그리고 건축 허가받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봤는데 여기에 포인트죠. 기대보다는 좀 실망스러웠다. 그래서 이게 맞다면 어쩌면 주택 시장의 과열이 조금씩 이제 해소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이제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근거고 두 번째는 이제 요즘에 화물이잖아요. 화물 이렇게 로지스틱스에 굉장히 버틀렉이 생겼는데 지금 로스앤젤레스하고 롱비치에 이렇게 아직도 물건은 배달이 거기까지 왔는데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적체되었던 그런 물량들이 있거든요. 그게 2월달 피크 대비 지금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로지스틱스에서 약간 버틀렉 형상들이 이제 완화되고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필자도 지금 골프 클럽을 주문한 게 있는데 계속 기다렸죠. 3월에 주문한 거를. 근데
다음 주쯤에 이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가장 인플레이션의 주범이 됐던 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였는데 서플라이 체인 쇼티지와 그리고 이제 레이버 쇼티지였잖아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서플라이 체인 쇼티지가 굉장히 컸는데 그 이슈가 이제는 경제 활동이 조금씩 점차 정상화되면서 이제 해소될 조짐이 보이지 않냐 얘기하고 있고요. 그 월요일이 메모리얼 데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이 아마 안 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연초에 블랙스톤 2021년 전망 때 제가 다시 자료를 훑어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웃룩에서 얘기했던 게 메모리얼 데이쯤이면 이제 미국의 상당히 많은 인구가 백신을 맞고 이제는 뭐 스포츠 이벤트나 뭐 백신 이렇게 맞았다는 걸 증명을 하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과거에 했던 모임들, 컨벤션 이런 것들, 회의 같은 것도 하지 않을까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만간 저기 미국 안에서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거 말고요.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스크도 벗고 이런 모임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상화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JP모건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시장은 이미 눈치채고 있을 수 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건 제가 그때 라이브 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옥수수 가격이 고점 대비 지금 뭐 한 10% 정도 빠져 있고 계속 제가 럼버 가격을 얘기했잖아요. 일종의 저는 그 인디케이터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커머더티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럼버 가격도 고점 대비 한 20% 하락했고 그리고 5년짜리 이제 인플레이션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를 보게 되면 요게 뭐냐면 이제 그 향후 5년 동안의 인플레이션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약간 보여주는 그런 거거든요.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 근데 고점보다는 좀 낮아져 있고 그리고 3월 델이랑 지금이랑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인플레이션 프레셔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계속 올라가야겠죠. 하지만 이제 별로 이렇게 변화가 없는 거죠. 또 재밌는 상황은 그러면 이제 S&P 500 지수 중에서 섹터별 퍼포먼스를 보면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우려스러운 게 나왔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소비자 지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 이후의 퍼포먼스를 한번 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확한 시점을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파악하기 좀 어려워서 제가 최근에 이거 한 주 동안에 예를 들자면 그 퍼포먼스를 좀 보여드리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 안에 이제 구글이랑 페이스북 아시다시피 상당히 좀 퍼포먼스가 좋죠. 온라인 광고 매출이 아무래도 뭐 굉장히 활발히 증가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그리고 이제 테크놀로지 섹터 심지어 뭐 테슬라 이런 애들도 지금 한 주 동안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재밌게도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점점 이제 압력이 세다 그러면 사실은 여러 가지 하우스들이 이제 피해되는 섹터로 생각을 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하고 가로치고 자기들도 JP모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해서 요 두 섹터는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좀 심해진다 그러면 피해되는 업종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놀랍게도 이제 퍼포먼스가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이미 반영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꼭지를 친 거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기존의 시클리컬과 가치주들을 좀 프로핏 테이킹을 하고 저가 매수로 들어가는 걸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가장 또 중요한 세 번째 지표는 단기 금리 90일짜리거든요. 기준금리, 연준의 기준금리하고 근접한 건데 그걸 볼 수 있는 선물인데 금리 선물. 요게 보면은 이제 내년 만기되는 선물을 보면 거의 연준 기준금리하고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내년은 금리 인상이 없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고 2023년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빠르면 그때. 근데 그게 지금 밑에 자료를 보게 되면 아까 말한 단기 기준금리 선물 시장이거든요. 점선으로 된 게 이제 연준이의 그 기준금리 상한선인데 22년이 있고 2023년이 있죠. 2022년이 이제 옅은 초록색인데 연준의 금리하고 완전 붙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고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2023년이 이제 5월 전까지만 해도 이게 보면 거의 한 75bp, 80bp 뭐 그 정도까지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때는 뭐 금리 인상을 마치 금방 할 것처럼 막 얘기했었죠. 근데 선물 시장에서는 여기 계속 우하향하고 있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한 60bp 정도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한 번 인상할 때 25bp니까 60bp 정도면 뭐 두 번에서 한 세 번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는 어떤 걸로 지금 프라이싱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에서는 최근에 이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해서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죠. 이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옆으로 계속 뭐 레인지 바운더리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점점 우려가 된다. 그러면 벌써 시장에서는 특히나 가장 민감한 건 이제
외환 시장이고 그 다음에 민감한 게 국제 선물 시장인데 이게 지금 올해 고점을 못 뚫고 있잖아요. 지금 옆으로 계속 기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뭐 올라가겠지만 제가 뭐 연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으로 사실 이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됐죠. 급하게 올라왔는데 여기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좀 약간 기간 조정이랑 완만하게 연말까지 한 2%대를 향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 JP모건이 생각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이런 거는 이제 단기간 내에 피크를 칠 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 사이클에 비하면 이번 인플레이션의 강도가 좀 더 셀 거라는 건 인정을 하는 거죠. 이거는 뭐 거시적인 거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벨 전략이죠. 그러니까 한쪽에 쏠림 현상이 없도록 주식 포트폴리오 안에서 그로스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 시클리컬 그리고 밸류 가치주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균형을 잡아라. 비중은 이제 각자의 어떤 에피타잇에 따라 다르겠지만 유동원 본부장님은 지금 계속 방송을 보고 있지만 성장을 70 그리고 이제 시클리컬 밸류를 30으로 잡으시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뭔가 이렇게 틸팅하는 거는 저는 뭐 자신이 없어서 항상 5대5로 말씀을 드렸죠. 네, 크로스하고 시클리컬 밸류의 한 5대5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도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제 분산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머징이 될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지금 유로가 굉장히 강세로 가고 있잖아요. UK나 유럽 지역 이런 쪽 선진 시장 안에서의 분산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제 뭔가 한 섹터에 몰빵 투자를 해서 뭔가 유의미한 업사이드를 가져가겠다는 전략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골고루 가져가라 이거죠. 되게 별 의미가 없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맞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 논쟁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한쪽으로 쏠리는 게 없는 거잖아요. 누가 맞는지 모르는 거니까 둘 다 손을 들어주는 게 맞죠.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실물자산도 보라는 거죠. 그 인프라스트럭처와 부동산. 일단 뭐 채권 자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언더웨이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듀레이션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단기물 위주로 가져가라고 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레버리지 할 경우에는 부채가 있을 경우에는 금리가 향후에 아무래도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변동금리보다는 이제 고정금리로 이걸 락킹을 먼저 해놓으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뭐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들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 내부의 트레저리에서 좀 생각이 있으면 미리 채권 같은 경우도 미리 땡겨서 발행해 놓는 게 낫겠죠. 지금 현재 금리 수준에서. 그래서 한마디로 JP모건은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여전히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이 아무래도 운용하는 업종이잖아요. 이 업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을 꾸준하게 비팅하면서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 구매력 기준으로 부를 이렇게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어떻게 비팅할 수 있느냐? 이건 뭐 투자밖에 없죠. 위험 자산에 골고루 분산 투자해서 계속 꾸준하게 get invested, staying invested 해야 된다. 계속 현금을 계속 늘리면 이거는 못 따라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꾸준히 참여를 하라는 게 이제 포인트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더 증가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경기를 망가뜨릴 만큼 너무 심해져가지고 한마디로 뭐 코스트 압력이 너무 세져가지고 영업 마진에 영향을 미칠 만큼 그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또한 연준이 갑자기 금리 인상을 해야 할 만큼 수준으로 그렇게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게 계속 유동훈 본부장님이 얘기하시는 그 골디락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적정한 수준의 경기를 망가뜨리지 않을 만큼의 적정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사실 굉장히 건강한 거거든요. 저희가 사실 제일 우려해야 되는 건 디플레이션이고 겨우겨우 디플레이션에서 시장 참가자들과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주체들한테 있어서의 인플레이션 기대감을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이거를 과연 금방 꺼트릴까?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너무 과도하게 현금을 갖고 있는 거야말로 가장 최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Fear and Greed 인덱스 이런 수준을 봐도 지금 수치로 보면 한 38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5월에 여러 가지 뭐 팔고 떠나라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뭐 지금 시장이 스물스물 다시 옆으로 우상향을 하면서 슬쩍슬쩍 올라가고 있는데 과열된 센티먼트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지금 차트로 봐도 여기서 만약에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10년물, 2년물 국채금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년물 국채가 옆으로 기고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 명목채를 갖고 있는 것이 뭐 그렇게 지금 성과를 많이 포트폴리오에서 많이 깎아먹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그 제가 몇 달 전에도 이제 라이브 방송 때 캐나코드라 그러죠. 그 캐나다 리서치 회사 자료를 연초부터 계속 보여드리면서 과거에 채권 시장이 안 좋았을 때 명목국채가 안 좋았다는 그 과거 통계 데이터들을 이렇게 풀링해가지고 에버리지 궤적을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때 얘기 나왔던 게 보통 이제 1분기나 2분기에 걸쳐서 캐피털 로스가 거의 다 뭐 반영이 되고 그 다음부터 연말까지는 채권이니까 쿠폰을 받잖아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좀 옆으로 기면서 이자를 받으면서 토탈 리턴의 로스를 조금씩 상쇄하면서 연말을 끝내는 뭐 그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뭐 현재로서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모르죠. 이게 이러다가 또 6월달 돼가지고 FOMC 미팅 앞두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다시 레인지 상단으로 갔다가 뭐 확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경계감을 뭐 늦추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리에 대한 어떤 방향성과 수준을 예측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고 어찌됐건 간에 블랙스톤도 그렇고 JP모건도 그렇고 보통의 경우 연말까지 10년물 국채 금리를 한 2%로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로 이미 가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계속 이렇게 재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